자, 영상 보고 좀 쉬고 왔나요? 자, 바로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쉬고 풀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쉬면 안 됩니다. 이걸 아까 전 영상에서 말했어야 했는데. 자, 넘어가서 우리 원소 기호에 대한 설명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도 원소 기호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원소 이름의 알파벳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맞아요? 그쵸. 원소 기호는요, 알파벳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어요. 이거 맞고요. 동그라미 2번 모든 원소 기호는 영어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모든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거라고. 원소 기호는요, 영어 이름에서 유래된 것도 있지만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영상 속에서 본 거 기억나나요? 자, 2번 틀렸고요. 그럼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나머지 왜 맞는지, 원소 기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첫 글자가 다른 원소와 같을 때는 중간 글자 하나를 선택해서 첫 글자 다음에 무슨 글자로 쓴다 했었죠? 그렇죠. 소문자로 쓴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자. 자, 동그라미 4번. 현대의 원소 기호는 누가 제안한 방식이에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방식이에요. 이름이 길다.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방식이에요. 베르셀리우스가 현대의 원소 기호를 제안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방식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5번. 중세의 원근 술사들은 그림을 그렸었죠. 그리고 돌터는 원 안에 그림과 기호로 나타냈었어요. 동그라미 5번도 맞습니다. 자, 밑에서 좀 한 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면, 자, 오늘날 사용하는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해볼게요. 누가 제안했다고요? 오늘날 사용하는 거? 그렇죠. 베르셀리우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베르셀리우스. 자,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 뭐로 나타내요? 그렇죠. 기억에는 대문자가 들어가야겠고요. 자, 첫 글자가 같을 때에는 기존 원소 기호와 중복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중간 글자를 택해서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냈었죠? 지금 예시로 질소랑 네온이 나와 있는데 질소의 첫 글자는 N이라서 처음 대문자로 N이라고 썼어요. 근데 네온이 또 발견이 됐어요. 네온도 N이에요. 똑같이 N이라고 쓰면 질소랑 헷갈리기 때문에 중간 글자 중에 E를 택해서 소문자로 나타냈었죠. 정답 몇 번인가요? 일단 기억에 대문자가 들어가야 되고 니은에 소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필기체는 원소 기호에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자, 그림은 몇 가지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전자수가 가장 적은 원자는 다이다. 어때요? 아니에요. 전자수 지금 제일 작은 거 가져가. 세볼까요? 얘는 전자수 몇 개? 3개. 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다는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네요. 근데 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원자핵의 전하량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네요. 전자수랑 원자핵의 전하량이랑 가는 일치, 나도 일치, 다도 일치. 그럼 얘네는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원자핵의 전하량과 아이고 지금 선생님이 손으로 손바닥을 대고 하니까 낙서가 되네.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으면 얘네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이죠. 그럼 얘네는 원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네요. 아마 얘는 리튬 원자일 거고요. 얘는 탄소 원자일 거고요. 산소 원자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아직 안 외우셔도 돼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전자수가 가장 적은 원자는 다이다 아니고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것은 가뿐인가요? 아니에요. 가나다 다 해당됐어요. 다 해당됩니다. 동그라미 3번. 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다. 아니에요. 얘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 전혀 띠고 있지 않아요. 반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뒤에서 이제 이온에 대해서 또 한 번 공부할 테지만 이온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잖아요. 그쵸? 플러스 전하를 띠거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였어요. 그래서 3, 4번은 전혀 틀렸어요. 자, 동그라미 5번. 가나 다는 모두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를 나타내는 모형이다. 맞죠? 정답은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자, 모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가운데 원자핵을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를 그린다고 했었죠? 실제 원자의 모형과 같나요?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실제 전자가 움직이는 모습하고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쵸? 달라요. 실제랑 같지 않습니다. 자, 18번. 드디어 우리 이온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도 이온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기에 너무너무너무 좋은 문제예요. 그쵸? 공부 많이 해야겠죠? 자, 빨간색으로 별표 먼저 치고 갈게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 동그라미 1번. 이온은 전하를 띠는 입자이다. 맞죠? 이온은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동그라미 2번.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 맞아요. 우리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오른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원자가 있어요. 원자가 있는데요. 얘가 전자를 잃어버릴 거야.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 그려볼게요. 원자핵도 있었고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전자가 하나를 잃어버려서 하나밖에 없었어.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2였어. 그럼 여기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죠. 근데 여기 지금 플러스 2고 마이너스 1이야. 상대적으로 누구의 전하량이 더 커요? 저 원자핵의 전하량이 전자의 전하량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를 띠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 이온이 됩니다. 그쵸?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은 순간 얘는 이제 원자가 아니에요. 이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음이온 똑같이 예시일 뿐이에요. 예시.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플러스 2의 핵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이번에는 전자 한 개를 얻을 거예요. 자, 얻게 되면은 얘는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2인데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핵의 전하량보다 전자의 전하량이 더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가지고 음이온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자, 그러면 보면 원자가 얘들아 원자핵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거예요. 전자핵을 잃어버리면 그쵸, 양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고 양이온은 할 수 있을까요? 전자를 얻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얘를 더 얻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고 걔를 음이온이라고 부를 거예요. 전자를 잃어버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 잃어버려.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걔를 양이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동그라미 4번.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쵸? 이 문제랑 똑같은 거고. 이온은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총량과 전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이 같나요? 아니에요. 달랐어요. 많거나 적거나. 달라. 같으면 뭐예요? 같으면 원자인 거고 다르면 이온이 되는 거고. 이거 같다 틀렸어요. 정답은 5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선생님이 그려줬던 문제랑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풀어볼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이거 볼까요? 지금 가를 봤더니 얘도 원자래요. 지금 두 원자, 얘 원자, 얘 원자, 얘 원자, 얘 원자. 정기적으로 지금 중성인 상태겠죠? 근데 얘를 봤더니 여기 원래 안에 들어있던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얘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원래 A였는데 A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어. 지금 얘는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거면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그럼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뭐라고 불러요? 양이온이라고 부르죠. 양이온을 표현하는 방법. 원소 기호를 일단 써주고, 이거 A는 예시예요. 원소 기호가 아니라 원소 기호를 일단 써주고, 잃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 두 개를 써주고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죠. 얘는 A2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B 원자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전자 몇 개를 잃어버렸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쵸? 1은 생략하고, 아이고 틀렸네. 원소 기호를 써주고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은 생략하죠. 1은 안 쓸 거예요. 근데 얘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원자 핵의 전하량이 더 많겠죠?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얘는 지금 전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플러스 양이온이 되겠죠. 뭐예요? 이거 어떻게 없애? 어머나? 됐다. 놀랐네요. 자, 아직 서툴러요, 선생님이.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거를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는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아니에요. 양이온이었어요. 나는 양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이었죠. 가나 둘 다 양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이네요. 동그라미 3번. 가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된다. 그쵸?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됐었고요. 동그라미 4번. 나는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총량과 전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을 비교했을 때 원자핵이 띠는 전하의 총량이 더 컸었죠? 왜냐?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대로 있는 플러스 전하의 총량이 더 많겠죠? 4번도 맞아요. 동그라미 5번. 가와 나 모두 원자핵의 전하는 변하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전자 수만 변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언제나 이온이었어요. 잃거나 얻는 거. 근데 이 문제에서 가와 나는 다 양이온이 형성됐다는 거.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만약에 그림에서 여기에 화살표가 없고 이렇게 됐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건 음이온이겠죠? 그쵸?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양이온입니다. 이 문제의 그림, 내용 기억하세요. 이것도 별표 한번 칠까요? 자, 여러분도 왜 별표 치는지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이온식으로 표현되는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도 이온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이온이에요? S. S는 뭐예요? 황의 원소 기호죠? 황 이온인데 어떻게 이름을 붙이지? 그쵸? 얘 지금 전하의 종류가 마이너스잖아요. 음이온이란 말이에요. 음이온. 그러면 음이온은 이름을 붙일 때 뭐뭐화 이온이라고 붙이기로 했죠? 그럼 얘의 이름은 황화 이온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이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이온의 이름은 황화이온이다. 맞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 황화이온. 황 원자보다 전자 두 개가 적다. 어때요? 적었으면 플러스 전하를 띄었어야죠. 전자 두 개가 더 많죠. 많다. 황 원자에서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만들어진 게 황화이온인 거예요.
황 원자가 전자 두 개를 그렇죠. 얻어서 형성된 이온입니다. 전자 두 개를 얻어서 형성된 이온. 자, 동그라미 5번.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총량이 전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가 맞겠죠? 적다가 맞습니다.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지금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지금 전자의 개수가 너무 많네요. 자, S 항이요. 여기서 두 개의 전자를 얻어가지고 S2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자핵의 전하량은 그대로 있겠죠? 근데 전자가 두 개를 더 얻은 거기 때문에 원자핵의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도 맞아요. 정답은 3번이 틀렸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연습 많이 하세요. 음이온을 이름 붙이는 거는 모모화 이온. 예를 들어서 염소나 산소 같은 경우 어떻게 이름 붙인다고 했었죠? 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모모화 이온이라고 붙인다 했죠? 그래서 Cl-나 OE-는 염화 이온이라고 부르고 OE-는 산화 이온이 되겠죠? 얘 똑같네요, 지금. 그럼 얘도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생기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고 지금 여기 요거 종류를 읽으면 마이너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고 산화 이온이라고 적고 원자보다 지금 전자 두 개를 더 얻은 거죠. 두 개가 더 많아요. 적지 않죠, 그쵸?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응용해서 문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온식에 대한 것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쵸? 이온식을 표현하는 방법, 읽는 방법, 어떤 전하를 띄고 있는지 이온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물질에 간이 전기 전도계에 전극을 담가 보았어요. 여러분, 간이 전기 전도계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전기가 통하는지 전하를 띄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무슨 문제냐면 기억하나요? 우리 유콘판에다가 증류수, 이온 음료를 넣고 간이 전기 전도계를 꽂아보고 어떤 데에서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한 결과 이온을 가지고 있는 이온 음료에서만 전기가 통했다는 걸 확인했고, 두 번째로 설탕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전극을 꽂아봤을 때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만 전기가 통했었죠. 그 이유는 그러면 설탕 수용액에는 이온이 없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이온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건 이온은 전하를 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죠. 여러분 미안해요. 선생님 핸드폰을 좀 켜놨는데 전화가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안 봤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증류수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쵸. 이 실험에서 증류수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았죠. 간이 전기 전도계에 불빛이 들어오거나 소리가 나면 전기가 통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증류수에서는 그런 소리도 나지 않고 불빛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1번 아니고요. 옳지 않는 거 찾으라 했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서는 전기가 통한다. 그쵸? 요거를 첫 번째 과정에서 확인을 했었고, 동그라미 3번. 지금 여기 실험에 보면은 바닷물도 하고 있거든요? 바닷물에 간이 전기 전도계에 전극을 담그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바닷물에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녹아 있습니다. 바닷물 먹으면 무슨 맛 나요? 짠맛 나죠? 거기 염화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소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설탕은 그렇죠. 분자 상태로 녹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게 맞죠. 동그라미 5번. 이 실험의 궁극적인 목적. 이온이 전하를 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잘 기억해가지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2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중요할 것 같네요. 딱 보니. 이거는 앙금 생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쵸? 앙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두 종류의 수용액을 혼합하여 만든 수용액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지금 여기 봤더니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혼합해서 만들었더니 보면은 여기 지금 AgCl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읽죠? AgCl은 염화은이죠. 그럼 지금 AgCl 어디서 온 거예요? 염화나트륨에서 염화이온이 온 거고 질산은에서 은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죠. 얘는 그쵸, 앙금이 되겠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에 녹지 않는 앙금. 염화은 무슨 색깔이었나요? 흰색 앙금이었어요.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이온들도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반응 결과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 그쵸? AgCl 염화은이 흰색 앙금이었습니다. 자, 니은 반응하지 않는 이온은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다. 그쵸?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고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니은 맞고요. 디귿 염화 이온과 은 이온이 반응하여 염화은이 생성된다. 맞죠? AgCl이 염화은이었어요. 디귿도 맞습니다. 자, 두 종류의 수용액을 혼합하여도 용액 속의 전체 이온 수는 변하지 않는다. 한번 세볼까요? 여기 이온 수 몇 개예요?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죠? 변하지 않았네요. 이거는 사실 이 문장은요. 반응 종류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맞지만 다른 반응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모형에 관한 문제가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어떤 것도 한번 해보냐면 여기에 간이 전기 전도계를 꽂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교과서 정리해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봤죠? 간이 전기 전도계를 꽂아봤을 거예요. 간이 전기 전도계. 간이 전기 전도계. 전기가 통하는지 간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계. 그러면 어디에서 불이 들어올까요? 다 들어왔었죠? 여기 다 들어옵니다. 왜요? 여기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플러스극, 마이너스 극쪽으로 음이온 이동하고 양이온 이동해가지고 전기가 통할 수 있어요. 질산은 수용액에서도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온,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얘도 전기가 통해요. 혼합용액에서는요. 앙금이 만들어졌지만 앙금 생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양이온, 음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아, 여기 3개 다 간이 전기 전도계를 연결하면 전기가 통하고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문제를 낸다면 낼 수 있는 게요. 불꽃 반응 색깔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금속 원소가 있어요. 나트륨, 그쵸?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고 있는 불꽃 반응색이 없어요. 여기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지 않고 여기는 노란색을 나타내겠죠? 여러분?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의 그림으로도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 문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문제가 좀만 참으세요. 자, 23번 문제. 염화칼슘 수용액에 어떤 물질 X의 수용액을 넣었더니 앙금이 생성되었다. 물질 X로 예상할 수 있는 물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앙금이 생성되었대요. 염화칼슘 수용액에 아이고 지워볼까? 어떤 물질 X를 넣었더니
앙금이 생성되었대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양이온이나 음이온, 물질 X에 들어있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만나서 물에 녹지 않는 게 만들어졌다는 건데, 여러분, 염화, 칼슘, 여기 들어있는 이온은 Cl- 염화 이온과 CaE+, 칼슘 이온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염화 이온과 칼슘 이온이랑 결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앙금 어떤 게 있나요? 교과서에 나와 있죠. 염화 이온이랑 결합해서 앙금 생성하는 거 뭐예요? 그쵸? 은 이온이 결합해서 염화, 은, 흰색 앙금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흰색. 그리고 칼슘 이온은요? 칼슘 이온과 CO3-, 그쵸? 탄산 이온이 결합해서 CaCO3, E-구나. CO3, 탄산 칼슘이 만들어진다는 거에도 흰색이고, 탄산, 선생님 글씨 진짜 너무. 자, 탄산, 칼슘, 크게 쓰는 수밖에. 칼슘이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보기에 있는 기억 염화 나트륨 넣으면은 염화 칼슘하고 반응해서 앙금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에요. 그쵸? 질산은은요? 그쵸? 여기 은이 있네요. 그럼 이거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산 칼륨은 탄산 이온이 있어요. 그럼 디귿도 만들어질 수 있겠고 리을 질산 칼슘은요? 안 만들어져요. 그쵸?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앙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AgCl 염화은이라고 읽고 얘의 앙금 색깔은 흰색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CaCO3 탄산 칼슘 있고요. 얘의 앙금 색깔은 흰색이었고요. 또 하나 아이오딘화 납 PbI가 있었죠. 얘는 아이오딘화 납이 있었습니다. 얘 무슨 색깔이었어요? 그렇죠. 얘의 앙금 색깔은 노란색이었어요. I가 들어가면 거의 다 노란 색깔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서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을 녹인 후 전원을 연결했을 때 입자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은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일단 그림을 보고 하나하나 보세요. 자, 어떤 고체 물질이래요. 지금 여기 가가 고체 물질인 거예요. 이거를 물에 녹일 거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대. 여러분 우리 이거 본 적 있어요. 어떤 물질을 물에 녹여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소금. 얘가 소금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소금을 물에 녹였어요. 그럼 여기 물속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아까 여기도 나왔는데. 이 문제 공부했을 때 나왔어요. 교과서에 있는데 지금 교과서를 띄우기에는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온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전원을 연결한대요. 이거 뭐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간이전기 전도기 연결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네 확인했더니 그랬을 때요. 마이너스 극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이 이동하고요. 플러스 극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이 이동을 해요. 그럼 얘는 전기가 통하겠죠. 그쵸? 통함.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가 여기 있네. 가에 전원을 연결하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맞아요. 얘는 지금 결정 상태예요. 이온, 고체 상태에서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쵸? 자, 2번. 나에서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 맞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자, 3번. 다에서 모든 입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나요? 모든 입자가? 아니죠. 그쵸? 틀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지금 음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고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니까 아니에요. 동그라미 4번. 다해서 이온이 이동함으로 전기가 통한다. 맞죠? 동그라미 5번. 이 고체는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나에 보이죠?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시험 대비 문제. 물질의 구성, 단원. 대비 문제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보면서 몇 번 반복하면서 보면서 풀어보고요. 교과서도 같이 읽으면서 풀어보고요. 이 문제에 선생님이 문제에 적용되지 않았던 걸 옆에서 설명해 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꼭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1단원보다 여러분들이 특히 2단원을 어려워하잖아요. 1단원 빨리 공부하고 2단원 반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월화수 목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4일의 시간이 더 있으니까 학교 와서 꼭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조금만 쉬고 다시 또 공부해야 합니다. 안녕.